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수빈입니다.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지도자 교육용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문화 형성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중고등용은 2021년, 초등용은 2022년에 개발되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현재 개방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취지는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촬영되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영상은 총 3차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중고등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 차시 영상을 촬영 및 시청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초등용 프로그램, 세 번째는 위드5 단계와 워크시트 활용 방법 소개, 이렇게 총 3차시의 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중고등용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프로그램 개요 및 중고등용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위드5 단계와 워크시트 활용 방법 소개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초등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요를 보시고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초등용 프로그램 소개 영상을 보신 후에 위드5 단계와 워크시트 활용 방법 소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드5 단계와 워크시트는 초등용과 중고등용이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는 것이고, 중고등용과 초등용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을 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실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어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입니다. 방어자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학교폭력 방어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방어자 행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어자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방어자 프로그램이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또 방어자 프로그램입니다. 추후에 소개하겠지만 워크시트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현장에서 어떻게 또 내가 방어자로서 행동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드5 단계 소개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100분, 초등학생은 80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로 구성된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이 내용은 지도자 지침서를 참고하시면 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이 그룹 활동 등 간략하게 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고등용과 초등용의 방어자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중고등학생은 방관자 효과와 집단의 압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문화 형성에 초점을 둡니다. 영상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관자 효과 그리고 집단의 압력 때문에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우리가 방어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가 중고등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초등용은 이 방관자 효과 내용을 조금 제외하고 80분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까라고 자문을 구했을 때 이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장난과 폭력이 구분을 어려워한다라는 자문 내용을 받아 저희가 그것에 중점을 맞추어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친구 관계에 초점을 두고 방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을 설명을 하고 위드5 단계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후에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용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등학생에게는 왜 방어자인지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방어자로서 우리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설득을 충분히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방어자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왜 방어자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조금 설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고 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용의 핵심은 설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왜 방어자인지 소개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가해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 행동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방어자입니다. 방어자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넘어선 주변인으로서 주변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변인이 방어자입니다. 즉, 가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방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어자의 교육 목표는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심각성에 대해 이해를 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저희 방어자 프로그램 활용 전에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다면 굳이 이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 다시 복습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퀴즈 형식으로 낸다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폭력이 있다 유형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어자 행동이 핵심이지 학교폭력 정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 방어자 행동을 왜 해야 되냐 하는 심각성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약간 사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에 대한 교육을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교육을 실시하셔도 되고, 이전에 뭐 학교폭력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적이 없다면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방어자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 방안은 추후에 위드5 단계에서 워크시트를 통해서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같이 하다 보면은 논의를 하게 되고 개별 학습으로 이 워크시트를 하기보다는 조별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또 방안을 같이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 행동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자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이 도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폭력이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건데, 이제 프로그램 목표는 이제 방어자 행동을 수립하는 건데, 요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방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정의 및 실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실태 설명 시 이제 이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를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데이트 시기는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심해지는 폭력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폭력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방관자가 무엇인지, 방어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목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실태를 설명합니다. 2024년 기준 통계를 보았을 때는 약 70%가 학교 안에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실태조사 통계를 보게 되면 목격할 때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 교재에 그 부분이 나와 있으니 통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 가해자, 피해자를 제외하고 나타나는 주변인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줍니다. 주변인의 유형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조력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력자, 강화자, 방관자는 해로운 주변인입니다. 왜 해로운 주변인인지 설명을 하고 각각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력자, 가해자보다는 덜 주도적이지만 학교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도와 가해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을 조력자라 하고, 강화자는 직접 하진 않는데 뭐 구경꾼을 모아오거나 가해 학생을 자극하여 학교폭력의 가해 상황을 더 강화하는 사람입니다. 방관자는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인데 나중에 통계를 보시게 되면 약 40에서 50% 아이들이 방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폭력 상황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생을 방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개념을 보게 되면 이 조력자랑 강화자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력자는 핵심이 뭐냐면 가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도와가지고 가해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이 조력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오는지 망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조력자라고 하는 주변인이고, 그 다음에 강화자는 직접 활동을 하지 않는데 이제 가해 학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람잡이라든지 옆에서 환호성을 질러둔다든지 뭐 맞을 때나 뭐 애가 빵 사올 때 뭐 이럴 때 환호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주로 강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해로운 주변인들은 학교폭력을 직접 가해하진 않지만 그 가해 현장에서 환경을 뭐 옹호한다든지 직간접적으로 도와준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요 해로운 주변인 3개 유형입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3 유형의 주변인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3 해로운 주변인도 자기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방관자가 되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까 방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웹교재 보면 통계치를 보면서 왜 방관자가 되는가? 우리는 방관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설명하게 되면 또 설득이 잘 안 되니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시면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방관자 효과 실험, 인간의 두 얼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자 대학생이 책을 들고 갑니다. 책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는데 이 떨어뜨릴 때 주변에 1명 있을 때, 2명이 있을 때, 4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영상에 보면 1명, 2명, 4명, 뭐 6명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핵심은 뭐냐면 책을 떨어뜨리고 1명일 때는 누구라도 도와줍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같이 주워주기도 하고, 2명일 때는 조금 망설입니다. 네가 할래? 뭐 약간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금 눈치를 보고, 4명일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내가 도와줘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버리거든요, 영상의 내용은. 그래서 몇 명일 때 가장 잘 도와줄지 질문을 하고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영상은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따로 보지는 않고 나중에 웹교재를 보시게 되면 링크가 다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일 때 왜 더 많이 도와주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한 명일 때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두 명일 때는 눈치를 보게 되고 네 명일 때는 누군가 돕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응급처치 CPR 매뉴얼에도 보시게 되면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린 다음에 한 명을 지정해서 안경 쓴 남자분, 파란 옷을 입은 여자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신고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만 하게 되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고 누군가 돕겠지 라고 하면서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목을 해줘야 되고 자신의 일이 되는 것처럼 자신의 일로 느낄 수 있게 딱 지목을 해서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도움의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한 명을 지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책임의식의 부재로 학교폭력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방관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약간 50%가 조금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방관자이기 때문에 그 뭐 누군가 돕겠지, 누군가 신고하겠지, 친한 친구 한 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돕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돕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돕지 않는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움직임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형성하고 방어자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돕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돕지 않는다는 한 사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어자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관자 효과를 본 뒤에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 압력을 보여주는지 집단의 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방관자는 이미 학교 내에서는 다수거든요. 사실 과반에 가까운 수가 방관자이기 때문에 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는데 이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실험 참여자가 한 명이 있고 이렇게 6명 정도가 앉아 있거든요. 6명 정도가 앉아 있고 그림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정답이 B인데 실험 참여자 외에 다른 집단은 다른 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B인데 정답은 A입니다. 뭐 A 하고 참여자는 처음에는 B라고 대답하지만 집단에서 계속 오답을 이야기하니까 참여자도 결국 그 오답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왜 정답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시청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학급 내에서 진행할 경우에 미리 한 5명 정도를 섭외를 하고 해볼 사람 이렇게 해서 실험 참여자 한 명을 해서 같이 참여시켜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했을 때 이 학생 참여자는 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사정에 따라서 영상으로 시청을 하셔도 되고 뭐 5명을 미리 섭외하실 수 있으면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든 조별 활동을 하든 집단의 압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있다 보면 학급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가해 청소년처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피해 친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로운 주변인 조력자, 강화자, 방관자 이 해로운 주변인이 사실 피해 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가해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어자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야기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전개 네 번째, 토끼와 거북이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건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새롭게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UCC 중 하나인데 비디오의 내용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의 시합이
재해석한 내용인데, 토끼는 거북이의 뒷담화로 달리기에서 일부러 지고 거북이는 그 뒷담화 때문에 친구를 잃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끼도 거북이도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영상 시청 후에 토끼가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토끼가 잠을 자지 않고 경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결말을 얻기 위한 과정을 변경하는 게 워크시트 1번입니다. 워크시트 1번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그룹 활동을 해도 좋고 개별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그 워크시트 제일 첫 질문이 토끼라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아니, 토끼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질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는 이유를 같이 찾아봐도 되고, 또 하나는 토끼가 피해자인데 토끼가 얼마나 어렵겠냐. 그만큼 피해자로서 이게 뭔가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를 도와줘야 된다. 라고 피해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은 학급의 분위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유를 아이들이 굳이 못 찾는다면 이 토끼가 피해자로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 우리도 주변에 피해 친구를 돕자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좀 더 설득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서 토끼와 거북이 누가 행복할까? 근데 토끼와 거북이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 그러니까 요 영상에 보면 거북이와 토끼를 같이 뒷담한 아이들까지도 행복해진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형성하고 서로가 좋은 결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재 27페이지에 보게 되시면 실제 방어자로서 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자로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도움을 주었을 때 피해자는 어떠했을지를 이야기를 하고 위드5 단계 설명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위드5 단계는 3차 시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용 내용이 필요 없으신 분은 바로 3차 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